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교련의 마법사 미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3회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의 내용들도 설명만 정확하게 들으시고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죠. 1번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럼 주택연금 제도가 왜 나왔는지 이 목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에는 생활자금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생활자금도 있고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주택은 가지고 있으나 뭐가 없어요, 이제? 생활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주택을 팔고 받은 돈으로 생활자금을 쓰면서 주택 없이 살아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후계층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생활자금을 타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가 있겠죠. 그럼 노후계층은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 55세 이상인 분만 가능한 거예요. 해당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이때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니까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근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 가능한 거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노후계층이 살고 계시는데 이 주택이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이른바 실버주택 가능해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연금을 타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연금의 형태로. 그래서 1번은 5죠. 그 다음 2번. 주택연금은 항상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MM으로 주부 기억하실 거예요. 가정 주부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노후계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남편분이 65세고 부인분이 50세예요. 가능해요. 되셨나요? 그때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주거 안정 목적, 생활 안정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옵니다. 그 다음 3번.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채씩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가입 가능한데 이때 꼭 기억하실 건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가정주부, 주부 기억해 두세요.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9억 원 이하라는 개념이 나왔냐면 정부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주택을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자금을 쓰면서 또 다른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9억 원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주택이 있는데 걔를 다 합쳐봤더니 9억 원 이하예요. 그럼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X입니다. 심지어 다주택자인데 9억 원 초과해요. 다 합쳐봤더니. 그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때 단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그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타 쓰는 제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X. 그 다음 5번. 주택연금은 최초 가입을 하려면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HF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은행에 제공해주면 은행에서 사실은 이 주택연금을 주는 거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비가 최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 보증서를 받으려면 보증료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있어요. 주택가격의 1%만큼의 보증료입니다. 이게 1.5%였는데 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 해마다 연 보증료를 또 내게 돼 있어요. 연금 지급 총액의 연 1%만큼을 내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초기 보증료는 가격의 1%죠. 근데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 총액, 받은 금액의 1%만큼을 보증료로 더 추가해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얘도 0.75%인데 1%로 개정된 거예요. 둘 다 1%다.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그때 연년을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이 내용 꼭 연연해 두셔야 돼요. 연이에요. 그 다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만약에 상환해요. 이제까지 받았던 연금의 그 원금액, 이자를 봉리로 계산한 원리금을 다 갚으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연 보증료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시 만약에 1년 연 보증료를 내놨어요. 근데 6개월 됐을 때 만약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6개월 동안만 보증료를 받고 6개월은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일할로 일할 계산해서 반환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초기 보증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조기상환 수수료 역할을 한다.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5번은 5가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주택사기에 목돈을 빌려주고 그 살 주택에다가 저당 잡고 계속해서 갚아나가도록 만드는 제도였죠,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1주택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택을 갖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팔 목적이라면 팔겠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금자리로는 일단 민법상 성년인 갚아나갈 능력, 경제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제공하는 거지 전 세계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에요. 그 다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소득 수익이 너무 높은 사람이면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연소득 기준이 존재해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의 기억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얼마? 7억이에요. 그때 부부 기준이 되면 얘 받아서 팔면 안 되니까 8호 안 돼요. 8호 안 돼요. 그래서 8호 8,500만 원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부부 기준일 때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정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람만. 이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연소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예요. 다음 7번.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목돈을 빌려줘 놓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자율을 올려서 그 부담을 저소득층에 전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고요.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보금자리론은 기억 보이세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 기억이니까 고정금리겠죠? 보이세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7번 X. 그 다음 8번.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은 그러니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엄한 거 살면 안 되잖아요.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을 사는데 공부상 주택을 사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택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너무 주택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해요. 아까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였죠? 9를 뒤집으면 6이 보이세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대요.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 애매하죠? 애매한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급이 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5네요. 그 다음 9번. 보금자리론은 목돈을 빌려놓고 매기간 갚아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갚아야 될 원리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입 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환해야 될 전체 원리금이에요. 매기간 원리금이 아니라 커지는 반면이 아니라 작아지는 반면에 주택연금은 가입을 딱 했더니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대요. 그럼 첫 달에 100만 원, 1년 지나면 1200만 원 빚이 점점 느는 거죠. 그래서 가입 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환할 원리금, 전체 원리금은 커지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9번 X입니다. 10번. 보금자리로는 중도에 상환하면 이때는 당연히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55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아니면 또 보조개 이렇게 외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조기상환 수수료 역할을 하니까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 대신 초기 보증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연 보증료는 일할 계산해서 지나지 않은 부분은 돌려준다. 였죠. 그래서 외울 때 보조개라고 한번 기억해 두세요. 10번 O. 그 다음 11번. 주택연금은 가입 시에 바로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 소유자에게서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해도 이 주택의 소유권은 그대로 원래 주택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때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받은 돈, 처분한 금액으로, 처분가액으로 회수하는 거죠. 원리금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은 X이네요. 그 다음 12번.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에 이제 처분을 해요. 누가 처분한다고요? HF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때 주택 처분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예를 들어 처분한 가격은 6억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합쳐봤더니 5억이에요. 그럼 1억만큼 HF공사가 꿀꺽 먹어요? 안 되죠. 당연히 얘는 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배부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주택 처분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상속인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이 장수하셔서 너희에게 빚이 생겼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끝나겠죠.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한다. 그래서 12번 X네요. 반드시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둘이 반대로 뒤집힌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고정금리면 하나는 변동금리, 하나가 9억이면 하나는 6억, 하나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 보시면 돼요. 하나가 점점 빚이 느는 거면 하나는 빚이 점점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학교론의 마법사 저 박수연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